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에서 우리는 첫 번째 생명활동과 에너지 파트를 배웠고요. 거기에서 이제 물질대사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배워봤습니다. 물질대사는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었죠. 이 중에서 이제 합성, 에너지 흡수, 그리고 이제 광합성과 관련된 게 동화작용이겠죠. 그리고 분해, 에너지 방출, 세포호흡과 관련된 거는 이화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포호흡과 관련해서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고 조직세포가 만들어내는 것, 그건 이제 ATP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부분에서는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또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생명활동과 건강에서는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대사성 질환의 종류와 증상, 그리고 이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도 배웠습니다. 1번 그림 가와 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시면은 가와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아졌죠. 그거는 이제 덩치가 커졌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동화작용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나는 에너지가 반대로 낮아졌으니까 이제 작아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에너지를 공급하는 물질, 에너지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 이제 ATP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우리가 배운 기관계에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있었죠.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는 소화계, 산소를 흡수하는 거는 호흡계, 혈액으로 공급하는 거는 순환계, 그리고 노폐물, 운반도 순환계고요. 그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는 배설하는 건 이제 배설계가 되겠죠. 4번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의 대사성 질환이 있다는 건 대사증후군을 말하는 거죠. 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5번 간은 포도당 산소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됐고요. 나는 이산화탄소, 물이 포도당과 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은 세포호흡, 이화작용 이런 거 말하는 거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광합성, 동화작용을 말하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 간은 세포호흡 맞고요. 2번 간은 이화작용도 맞죠. 3번 간은 분자량이 큰 물질을 분자량이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게 이화작용의 뜻풀이죠. 그 다음 4번 나는 발열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발열반응은 이화작용입니다. 뭔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면 밖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발열 반응이 아니라 이건 흡열 반응입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그리고 5번은 맞고요. 6번. 6번 문제가 질문이 조금 들어왔어요. 일단 ATP가 ADP로 분해되는 거는 이화, ADP가 ATP로 합성되는 건 동화인 건 이해가 가시죠? 헷갈리는 건 세포호흡 과정은 분명 이화작용이라고 배웠는데 이때 ATP의 도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 과정에서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그 에너지로 ATP가 합성이 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세포호흡을 통해 동화도 일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세포호흡에서는 영양소의 분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간은 흡열 반응이다. 간은 이화작용이니까 발열 반응이죠. 다음 니은, 근육이 수축할 때 이것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은 ATP가 ADP로 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가 맞습니다. 디귿, 세포호흡할 때 ATP가 합성된다고 했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지만 ATP가 합성됩니다. 7번 가와 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중 하나래요. 둘의 차이점은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 추가로 질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백질이 분해되었을 경우 질소 노폐물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 탄수화물, 나가 단백질입니다. 보기, 기억, 가는 탄수화물이다. 맞죠? 니은, 나는 구성 원소로 질소 가지고 있고요. 디귿,
A는 암모니아보다 독성이 약한 물질이다. 암모니아가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죠. 8번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문제입니다. 간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 호흡계네요. 나는 운반 역할의 순환계, 기역은 산소와 영양소, 니은은 이산화탄소와 물, 질소, 노폐물 등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가 호흡계, 나 순환계, 다 소화계, 라 배설계네요. 기역, 가 호흡계와 다 소화계에서 흡수된 물질은 나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맞고요. 니은, 세포흡을 통해 생성된 노폐물은 호흡계와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호흡계를 통해 나가고 질소노폐물과 물이 배설계를 통해 나가는 거 맞죠? 디귿, 다는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10번 그래프 해석 문제죠. 1일 대사량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친 값, 즉 하루 동안 소비한 에너지의 총량을 말합니다. 가는 지역별 1일 대사량 차이, 나는 정상 체중과 비만인 사람의 1일 대사량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에너지 섭취량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20세에서 36세인 사람 중에서 비만인 사람의 비율은 지역 A보다 지역 B에서 더 높을 것이다. 지역 A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B의 사람들이 비만 비율이 높겠죠. 니은, 20세의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 사람보다 하루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래프 보시면 20세에서 정상 체중인 사람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높네요. 디귿, 20세 이후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중간에 증가한 나이도 있지만 경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11번 역시나 데이터 해석 문제입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른 기초대사량이 나와 있네요. 1번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감소하고 있죠. 2번 같은 나이일 때 성별에 따라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다른가? 모든 연령에서 남자가 더 많다고 나오네요. 이 근육량과 호르몬 차이 때문입니다. 3번 표면적이 1.5제곱미터인 20세 남자의 1일 기초대사량은 얼마인가? 20세 남자의 체표면적당 기초대사량은 41이네요. 이때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질문은 하루의 기초대사량인데 표에서는 단위가 시간이죠. 따라서 24시간을 곱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라는 걸 우리가 사용한 이유는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넣으려고 또 혼동을 막기 위해서. 따라서 단위를 해석할 줄 알면 이런 문제는 쉬워집니다. 단위도 서로 약분되는 거 아시죠? 분모 분자인 단위 다 지우면 뭐가 남죠? 네, 킬로칼로리만 남죠. 그래서 1476 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12번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효모를 이용하여 영양소의 종류에 따른 호흡 속도를 알아보는 게 실험의 목표입니다. 발효관 A는 효모액 대신에 직류수를 넣었고 발효관 B와 C는 영양소를 다르게 설정했네요. 1번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인과 정속 변인은 각각 무엇인가? 조작 변인은 실험을 통해 의도적으로 다르게 하는 변인, 여기서는 영양소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종속 변인은 조작 변인을 조작하면 달라지는 변인입니다. 실험 과정 나를 보면 맹간부의 기체 부피 변화를 통해 효모의 호흡 속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종속 변이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입니다. 통제 변이는 무엇인가? 포도당 및 녹말용액의 농도, 온도, 효모액의 효모 농도 등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포도당 수용액의 농도가 A와 B가 다르면 안 되겠죠. 포도당 농도 0.5%인데 녹말만 100% 원액인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효모 농도도 모두 같아야 하고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용액의 부피도 35ml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3번 ABC 중에 대조군과 실험군은 무엇인가? 대조군은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상의 오류나 잘못된 결과 해석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겁니다. A가 대조군이고 BC가 실험군입니다. A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만약 A에 효모가 없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왔으면 BC의 결과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4번이 조금 어려웠죠? 대조군을 추가로 설정한다면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A의 경우는 효모액이 없이 포도당만 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대조군을 추가하자면 효모액이 없이 녹말만 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효모액이 있고 영양소가 없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신뢰도 높은 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